네, 마지막 단원 순혈과 조합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되게 앞에 직전에 나왔던 유리함수라든지 무리함수 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다른 개념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훨씬 쉬워하는 반면에 순혈조합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순혈조합은 이해가 되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잘 이제 따라가기 벅차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쌤이 고1 때 쌤 같은 경우에도 순혈과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20살이 되고 21살 때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를 하면서 강의를 했을 때 항상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지 애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쌤도 어쨌든 너네한테 수업을 하고 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이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요, 많이 나만의 어떤 풀이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 숫자 합이 4 또는 7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너네는 이 상황 자체에 그냥 집중하는 것보다도 문제 속에 숨어있는 키워드를 내가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또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이 또는이라는 거는 두 가지 법칙 중에서도 어떤 법칙이랑 관련이 있냐? 합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할 거냐? 각자리 숫자 합이 4인 사건과 각자리 숫자 합이 7인 사건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함으로써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각자리 숫자 합이 4인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이때 순서상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10의 자리에 숫자, 그리고 뒤에는 1의 자리에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순서상으로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와 보도록 할게요. 각자리 숫자 합이 4가 나오려면은요, 첫 번째 10의 자리가 1이고요. 그리고 1의 자리가 3인 경우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인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3, 1인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순서상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겠죠?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 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4개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각자리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똑같이 구해주시면은요, 1, 6, 2, 5, 3, 4, 43, 52, 61, 마지막 70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수 세보시면은요, 1부터 7까지니까 7개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을 갖다 또는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더해주시는 게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1개 해주셔야지 정답이 되겠죠. 네,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5개, 1000원짜리 지폐 4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거 문제 보셨을 때 조금 당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요 문제 생각해 보시면은요, 100원짜리를 내가 다 털더라도 한 장에 1000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내는 개수를 이제 결정짓는 거는 빵원부터 500원까지 가능할 거고요. 1000원짜리를 내는 그런 어떤 가지수를 결정짓는 것은 빵원부터 4,000원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갖다가 적당히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 100원과 1000원을 동시에 낸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동시에라는 말이 어쨌든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법칙 중에서도 고배 법칙에 고배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100원짜리를 내는 경우의 수를 먼저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의 경우의 수,
를 한번 직접 써볼 겁니다. 이 둘을 갖다 곱해주시는 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텐데요. 100원 총 5개 있으니까요. 내가 돈을 아예 안 내는 거 한 가지, 하나 내는 거 2가지, 2개 내는 거 2가지, 3개 내는 거 3가지, 4가지. 그러니까 빵 개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4개 내는 거, 5개 내는 거 이렇게 6가지의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100원을 낼 수 있는 가지수는요. 빵원부터 500원까지 총 6개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원도요. 빵원부터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40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총 가지수는 5가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요. 빵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빵원을 만드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100원 빵개 내는 거, 1000원 빵개 내는 거 이렇게 이 구성이 되는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모든 조합에서 딱 한 가지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결국에 나오는 수가 29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29라고 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순열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ORY에 있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몇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랑 관련이 있냐? 순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NPR이라는 요소들 중에서 N의 역할이 누구인지 그리고 R의 역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N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존에 깔려있던 그 나의 골라지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목을 받으려고 대기하는 친구들이 몇 명인가 라는 걸 보신다면은 여기 있는 5개가 바로 N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R로 하냐? 이 후보들 중에서 내가 진짜 골라내서 나열하는 그 가지수, 그 후보들의 명수라든지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그러면 내가 직접 뽑는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라고 했으니까 R은 3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우리가 풀어 써주시면요. 구하셔야 되는 거는 OP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OP 3은 5를 아래로 3개까지만 곱해서 표현해달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60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죠.